어머니, 저 외과 전문의입니다. 따님 정말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음, 그런 의사 저희 병원에 없는데요. 엄마, 내가, 내가 사귄 사람이 말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어? 안녕하세요. 인생이 단감처럼 익어가는 단감 라디오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저는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딸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딸아이가 전부였습니다. 딸은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엄마, 나 연애 체질이 아닌가 봐. 남자들이 날 안 좋아해하며 속상해하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딸이 32이 되던 해였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빨리 해야지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딸은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곧 할게요 하고 넘겼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오늘 집에 사람 데려가도 돼? 딸이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어서 서로 가끔 안부 전화만 하던 차라 많이 놀랐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 누구? 남자친구.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우리 딸이 드디어? 그래, 당연히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딸 남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가득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너무 늙어 보이나? 걱정도 했죠.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엄마, 소개할게.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사람이야. 제 눈에 들어온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단정하고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정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제게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의 건강식품 세트였어요.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준비했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를 처음 뵙는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는 이미 첫인상에서 마음에 들었어요. 식사 중에 저는 슬쩍슬쩍 물어봤습니다. 수연 군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대학병원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머, 의사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네. 딸이 부끄러운 듯 엄마 하며 제 팔을 쿡 찔렀어요.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일반외과 전문이고요. 주로 복부 수술을 담당합니다. 간, 담낭, 췌장 쪽이요. 와, 어렵겠어요. 공부 엄청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도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보람 있죠. 수영군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는 모습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둘은 어떻게 만났어? 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어. 처음엔 그냥 밥 한 번 먹는 자리였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잘 맞더라고. 그렇구나. 얼마나 사귀었어? 6개월 됐어요, 어머니. 수연군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만났는데 지원이가 이해해줘서 감사했어요. 수술 있으면 연락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의사 일이 원래 그렇죠, 뭐. 그래도 우리 딸 잘 챙겨주세요. 당연하죠.
지원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식사를 마친 후 수연군은 설거지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손님이 어떻게 설거지를. 어머니, 저 이제 손님 아니잖아요. 가족이 될 사람인데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수연군이 돌아간 후 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어때? 괜찮은 사람이지? 엄청 좋아 보이던데? 예의도 바르고 직업도 좋고 무엇보다 너 보는 눈빛이 정말 다정하더라. 그치? 나도 처음엔 의사라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언제 결혼 생각하고 있어? 딸이 수줍게 웃었어요. 우리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 정말?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딸도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수연군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음번에 허리 보호대를 사왔고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 무릎 보호대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효과 좋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사위라니요. 벌써 아들이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영군이 병원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 수술 끝나고 찍은 거예요. 12시간짜리 대수술이었어요. 사진 속 수연군은 수술복 위에 가운을 걸치고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배경에는 대학병원 외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겠어요. 괜찮아요. 환자분이 잘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정말 훌륭한 의사구나 생각했습니다. 2달 후 수연군이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딸이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 오빠가 프러포즈했어. 정말 멋있게. 정말 축하해, 딸아. 엄마도 이제 사위 생겼네. 그래, 정말 좋은 사위 얻었어. 비싼 선물도 자주 사왔습니다.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 마음을 담은 거예요. 저는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딸 복 많구나. 그 다음 주 우리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신혼집을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수영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신혼집 마련하는데 제 돈이 좀 부족해서요. 의사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얼마나 부족한데요? 1억 2천만 원 정도요. 제가 모은 돈에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자 부담이 커서. 1억 2천만 원이면 제 예금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알겠어요. 엄마가 도와줄게요. 어머니,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위 될 사람한테 주는 건데 뭐. 저는 그렇게 1억 2천만 원을 수영군에게 건넸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사위가 될 사람인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영군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착한 사람이야. 우리 딸 행복할 거야. 결혼식 날짜는 6개월 후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 수연군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못 만났어요. 딸이 가끔 오빠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라고 아쉬워했지만 저는 의사 일이 원래 그렇지라며 달래줬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는 정말 설렜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결혼식 2달 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이 아니라 큰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거든요. 어떤 병원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래, 사위가 일하는 병원으로 가면 되겠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 엄마가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는데 수연이가 일하는 병원으로 가면 어때? 아, 그럼 좋지. 오빠한테 미리 말해둘게. 아니야, 일하는 사람 신경 쓰이게 절대 말하지 마. 알았어. 그럼 엄마 조심히 다녀와. 저는 수연 군이 일한다는 바로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위 될 사람 일하는 곳이구나. 하고 보니 이 병원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저기요, 외과에 김수연 선생님 계시죠?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수연 선생님이요? 어느 과라고 하셨죠? 외과요. 일반외과 전문의시라고 들었어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죄송한데요. 저희 외과에 그런 선생님 없으신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럴 리가요. 이 병원 외과 김수연 선생님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혹시 최근에 오신 분이신가요? 그럼 명단에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큰 병원이니까.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직원이 더 난처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외과 병동에 직접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 후 직원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외과 쪽에서도 그런 선생님 모르신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병원이 워낙 크니까 직원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 수연이가 워낙 바빠서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외과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이 중에 수연이도 있겠지? 간호사 스테이션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김수연 선생님 계세요?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수연 선생님요? 저희 과에 그런 분 안 계신데요. 간호사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김수연 선생님 아는 사람?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과 선생님들 다 아는데 그런 분 없으세요? 혹시 다른 과 아니신가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오해가 있겠지 싶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병동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분명 외과라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큰 병원이니까 간호사들이 모든 의사를 다 알 수는 없지. 괜히 의심하는 건 수연이한테 미안한 일이야. 집에 도착해서도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 홈페이지를 켰습니다. 의료진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어요. 일반외과 의사 명단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천천히 확인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김수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민호, 김태준, 박수연.
비슷한 이름들은 있었지만 김수현은 없었어요. 혹시 프로필을 아직 안 올린 건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올렸나? 저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말하기는 뭔가 그랬어요. 괜히 딸만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병원이 크니까 시스템이 복잡할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오빠 오늘 중요한 수술 있대. 간 이식 수술이래.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하라고 해. 응, 오빠가 오늘은 연락 못할 거래. 수술이 12시간 넘게 걸린대. 그렇구나. 무사히 끝나길 바라야겠다. 전화를 끊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서 수술하는 의사이니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겠다 싶어 병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쪽으로 가려는데 수영군이 반대쪽에서 옆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어요. 수술하고 있을 시간인데 잠깐 쉬나 싶은 순간 수영군은 병원 본관이 아닌 다른 건물로 향했어요. 건강검진센터로 가고 있었어요. 건강검진센터? 왜 저기로 가지? 수연군은 자연스럽게 검진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익숙한 곳인 것처럼요. 저는 더 따라가 볼까 하다가 괜히 오해받을까봐 그냥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점점 커져갔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 오늘 수술 있다고 했는데 왜 정장을 입고 검진센터로 가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검진센터로 들어가는 수연 군의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 어제 수술 잘 끝났대. 12시간 걸렸대. 제 입에서 저절로 물음이 나왔습니다. 12시간? 응, 진짜 고생했다더라. 간 이식 수술이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린대. 오늘은 쉬는 날이래. 그래.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12시간 수술을 했다고요? 뭔가 맞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사립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년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예비 사위를 조사해 주세요. 예비 사위요? 네. 정말 의사가 맞는지, 병원에서 정말 일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탐정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의심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의사가 없다고 했던 일, 수술 있다던 날, 정장 차림으로 검진센터에 들어가던 모습.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수현이요. 대학병원 외과 전문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발 제 의심이 기우이기를.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고 밥맛도 없었어요. 딸과 통화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연군 이야기를 할 때면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오빠가 어제 꽃 사왔어.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그래. 응. 그냥 지원이 얼굴 보고 싶어서래. 로맨틱하지?
저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그 로맨틱한 사람이 혹시 거짓말쟁이는 아닐까? 3일째 되던 날 탐정에게서 중간보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일단 확인된 사실이 있어서 중간보고 드립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수연 씨, 그 대학병원 의료진 명단에 없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의사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기다리시면 확실한 결과 나올 겁니다. 안 돼. 제발 아니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탐정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제발 좋은 소식이길. 하지만 탐정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탐정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탐정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김수연 신원조사 보고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어머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탐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수연 씨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 말이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대학병원에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가 아니라 건강검진센터 상담 코디네이터입니다. 탐정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쉽게 말하면 검진 패키지를 판매하는 영업직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외과 전문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 면허가 없습니다. 의대를 다닌 적도 없고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학력은 일반 대학 경영학과 졸업입니다. 평범한 4년제 대학이고요. 졸업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2년 전부터 이병헌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게 보여준 수술복 사진은? 탐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입은 거죠. 배경에 보이던 외과 간판은요?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 사진을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검진센터 간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탐정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명함도 위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탐정이 명함 사진을 가리켰어요. 수연 군이 저희에게 줬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이 명함은 인쇄소에서 개인이 주문 제작한 겁니다. 병원 공식 명함이 아니에요. 제가 인쇄소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주문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세상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린 수술실 사진들, 학회 자료 같은 것들도 전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겁니다. 이미 확인했어요. 탐정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수연 군이 SNS에 올렸던 사진들과 똑같은 사진들이 여러 의료 블로그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고 슬펐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탐정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가 더 있나요? 김수연 씨는 현재 다른 여자와도 교제 중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같은 병원 약제과에서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이름은 박수진 씨, 나이는 29입니다. 탐정이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수연 군이 한 여자와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둘이 영화관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 두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 여자와는 얼마나 만났어요? 3년째입니다. 따님과 만나기 훨씬 전부터요. 3년이요? 네. 따님과 사귀면서 동시에 이 여자와도 계속 만난 겁니다. 탐정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 여자도 속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여자도 수연 군이 따님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탐정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 여자한테서도 돈을 받았습니다. 결혼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요. 5천만 원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네. 그 여자에게도 결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약혼 상태인 거죠. 양쪽에서 받은 돈이. 그 돈은 어디 갔어요? 탐정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내역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날렸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박이요? 네. 김수연 씨는 3년 전부터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수백 건입니다. 탐정이 화면에 도박 사이트 입출금 내역을 띄웠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단위로 돈이 오갔습니다. 현재 도박빚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도 있고요. 그럼 신혼집 마련한다던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신혼집 알아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어머님께 받은 돈 전부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결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어머님께서 돈을 주신 후 수연 군은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연 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번엔 대박이야. 장모가 1억 2천 주더라. 차용증도 안 쓰고. 다른 남자 목소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와, 진짜? 장모가 호구네. 그러게. 의사 코스프레 좀 했더니 완전 믿더라. 결혼은 할 거야? 당연히 안 하지. 돈만 받고 슬쩍 빠질 거야.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자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다른 여성에게 의사라고 속여서 3천만 원을 받아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 쪽에서 뒤늦게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군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무마했어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네, 전형적인 결혼 사기꾼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탐정 사무실을 나와 차 안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빠가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는데 엄마도 올래? 오빠가 엄마 보고 싶대.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딸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딸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잠시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만나서 얘기할게. 집 앞 카페로 와줄래? 혼자? 엄마 무슨 일이야? 걱정되는데. 괜찮아. 그냥 와. 중요한 얘기야. 30분 후 저는 카페에 앉아 딸을 기다렸습니다. 탐정 보고서가 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완전 하얘. 어디 아파? 딸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수연이 말이야.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수연 오빠가 왜? 수연이? 의사가 아니야. 딸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수연이는 의사가 아니라 병원 직원이야. 그냥 검진센터에서 영업하는 사람이고, 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어요. 엄마, 농담하는 거지? 저는 보고서를 딸 앞에 펼쳤습니다. 이거 봐.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 전부 거짓말이었어. 의사 면허도 없고 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딸이 보고서를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저는 더 말하기 힘들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수연이는 지금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어. 병원 약제과 직원이랑. 딸의 눈이 커졌어요. 거짓말이지. 엄마, 이게 무슨... 저는 수연 군과 박수진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딸이 사진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흔들렸어요. 제가 얼른 딸을 붙잡았습니다. 딸아, 정신 차려. 엄마, 나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전부 거짓말이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딸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바보야. 어떡해. 아니야, 딸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의사라는 말만 듣고.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한참 후 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만나봐야겠지. 수연이를. 응, 혼자 만나면 안 돼. 엄마도 같이 갈게.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딸은 제 집에서 잤습니다. 혼자 두기가 무서웠거든요. 딸은 밤새 울었어요. 잠도 못 자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딸아, 오늘 만날 수 있겠어? 응, 만나야지. 직접 들어야 해. 딸이 떨리는 손으로 수연 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오늘 만날 수 있어? 수연 군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 병원에서 만나면 안 될까? 병원? 왜 갑자기?
오빠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 그리고 엄마도 같이 갈 거야. 어머님도. 수연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응, 안 돼? 아니, 좋지. 그럼 언제?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괜찮아? 알았어.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딸이 저를 봤어요.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인 것 같아. 그래. 이제 진실을 들을 시간이야. 저는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에 결정적 증거를 잡을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수진 씨도 그날 함께 오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토요일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그 3일 동안 딸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에 모든 게 끝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수연군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딸의 방으로 갔어요. 딸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아, 준비됐어? 응.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실 다 들을 거야. 그래. 엄마가 옆에 있을게. 우리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이었어요. 저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병원 도착했어요. 저도 근처에 대기 중입니다. 박수진 씨도 함께 있고요. 딸이 수연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우리 지금 병원 1층 로비야. 수연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벌써? 내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 아니야, 우리가 올라갈게. 오빠 진료실이 어디야? 진료실? 응. 외과 병동 몇 층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층인데요. 근데 지원아, 오늘 환자가 많아서. 괜찮아. 잠깐만 볼게. 우리 지금 올라갈게. 딸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래. 딸아, 힘내.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외과 병동 복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저 멀리서 수연군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의사 가운이 아니라. 수연군은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지원아. 왔구나. 오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가운 안 입었어? 지금 막 회진 끝나서 잠깐 벗어났어. 진료실에 가면.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간호사님. 한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김수연 선생님 진료실이 어디예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수연 선생님이요? 저희 과의 그런 선생님. 바로 그때 수연군이 얼른 끼어들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과 일반외과 전문의 김수연 선생님 아세요? 간호사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어요. 김수연 선생님 아는 사람? 몇몇 간호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요? 저희 과 선생님들 다 아는데. 수연군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딸이 수연군을 돌아봤습니다. 오빠, 왜 간호사들이 오빠를 몰라? 그게 제가 워낙 바빠서 병동에 잘 안 와서.
저는 수연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군, 진료실 좀 보여주실래요? 직접 가보고 싶어요. 어머님. 오늘은 환자가 많아서. 그럼 외과 과장님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인사는 해야죠. 수연군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탐정과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연군은 박수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수진아, 너 왜 여기? 박수진도 우리를 보고 당황했어요. 오빠, 여기서 뭐해? 딸이 박수진을 봤습니다. 누구예요? 박수진도 딸을 봤어요. 저도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박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 씨 약혼녀의 어머니예요. 네, 약혼녀요? 박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딸도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이 박수진 씨예요? 수연 오빠랑 사귀는? 네.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김수연의 약혼녀예요. 2달 후 결혼 예정이에요. 박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오빠가 나랑 사귀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병원 직원들까지. 수연군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서. 저는 가방에서 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해 뭐. 이거 설명 좀 해줄래? 두꺼운 파일을 수연군 앞에 내밀었어요. 수연군은 파일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의사 아니죠? 건강검진센터 직원이죠?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의사 아니래? 수연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싫어요. 여기서 말하세요. 당신 의사 맞아요? 아니에요? 수연군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순간 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저는 얼른 딸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의사 아니었어? 수연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수진도 수연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추궁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받은 돈은 어디 갔어요? 수연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박으로 다 날렸죠? 신혼집 마련한다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완전 사기꾼이네. 결혼 사기 아니야? 박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오빠, 나한테 받은 돈도? 수연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 수연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말은 뭐였어? 결혼하자고 한 건? 수연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가 다야? 내가 얼마나 오빠를 믿었는데. 수연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다 들켰네요. 이제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었어요. 딸이 비명을 지를 듯 말했어요. 뭐라고? 결혼요? 농담하지 마세요. 전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도박 빚 갚으려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저 사람 입으로 직접 다 말하게 해야 했어요. 그럼 우리 딸한테 사랑한다고 한 말은 뭐예요?
수연군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이요? 솔직히 딸분이 너무 순진해서 속이기 쉬웠어요. 딸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라고 하니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우와, 내 남자친구 의사야. 하면서 주변에 자랑하고. 그만해. 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수연군은 계속했어요. 심지어 장모님은 더 쉬웠죠. 돈을 척척 그냥 주시잖아요. 차용증도 안 쓰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사위 될 사람한테 주는 건데 뭐 하실 때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아세요? 이 파렴치한 인정해요. 하지만 장모님도 욕심이 있었잖아요. 의사 사위 둔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나한테 한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오빠를 진심으로. 진심? 여자들이 뭘 알아요. 다 스펙 보고 만나는 거지. 수연군이 자포자기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도박 빚이 있었어요. 그걸 갚으려면 돈이 필요했죠.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행세를 한 거예요. 여자들이 의사 좋아하니까. 그렇게 2명한테 접근했고 돈을 받아냈죠. 세상에.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나는 내 인생 살았을 뿐이에요.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딸을 부축하며 수연군을 노려봤어요. 우리 딸은 어떡하고. 그건 딸분이 알아서 할 일이죠. 나는 이제 상관없어요. 바로 그때 병원 보안팀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한 보안 직원이 다가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갔어요. 네, 의사라고요? 보안 직원이 수연군을 봤습니다. 김수연 씨 맞으시죠? 건강검진센터 소속인데 왜 여기 외과병동에 계세요? 수연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의사 사칭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사팀에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따라오시죠. 인사팀에서 조사 들어갈 겁니다. 보안팀이 수연군을 데리고 가려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정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사기죄로요. 수연군이 저를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두려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장모님. 그건 뭐요? 돈 받아먹고 도박으로 날리고 우리 딸 인생 낭비하게 만들었는데 고소하면 안 돼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위조 명함 제작 기록, 도박 사이트 입출금 내역, 이중 교제 증거, 과거 피해자 진술서까지. 수연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과거 피해자요? 2년 전에도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수법 썼죠? 그때는 합의금 주고 무마했지만 이번엔 안 돼요. 주변에서 저 사람 완전 상습범이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수연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돈 갚을게요. 용서요? 우리 딸한테 한 짓 생각하면 용서 같은 건 없어요. 박수진도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고소할 거예요. 수연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안 돼. 수연군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는 즉시 해고됐고 저희와 박수진 씨에게 받은 돈을 전액 돌려주기로 합의했어요. 수연군 어머니가 집을 팔아 5천만 원을 먼저 주셨고 나머지는 수연군이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합의서를 받고 형사고소는 취하했어요.
딸은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갔어요. 2년 후 회사 동료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같아. 그리고 나도 달라졌어. 딸의 눈빛은 예전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나를 지켜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고마워. 저는 딸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딸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인생이 단감처럼 익어가는 단감 라디오였습니다. 사연 들으신 기분을 댓글에 표정 이모티콘으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며 늘 건강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